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랜빌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이동평균선은 파동이라는 부분들에서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점으로 놓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일이라고 하는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했냐면 이때는 시장이 400일을 기준점으로 한 사이클이 나왔다고 해요.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부분까지 400일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동평균선 활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으로 쪼갠 200일 기준이 되겠고요. 지금은 사실 이동평균선 120일선이라든지 더 짧은 선을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많이 짧아졌고 급격해졌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랜빌의 8법칙 중에 이제 매수 국면이 있고요, 매도 국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도 4국면, 매수 4국면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이제 8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매도 4국면이 이제 왼쪽 위에, 그다음에 아래쪽에 매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바닥권에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바닥에서 횡보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오게 되면 천정을 찍고 밀려 내려와 가지고 다시 또 하락하는 사이클을 갖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이 횡보 또는 상승 전환이 되면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을 하는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하향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매수다. 이 부분들은 좀 전에 제가 이동평균선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배열이 뜨거나 아니면 이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깊은 눌림이 나오다든지 이동평균선이 깨는 부분에서는 매도로의 전환을 생각하기보다는 매수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부분들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완연하게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고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밀렸을 때 지지할 경우, 이건 우리가 제일 많이 매매하는 방법이죠. 매수다. 그 다음에 200일선이 이제 하락이 이제 반전된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면 매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격과다, 주가에서 많이 좀 밀렸을 경우에 쓸 수도 있겠고요. 이제 고가 대비 많이 어떤 낙폭과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매매하는 부분에서 이동평균선을 참고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고점 구간에서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서 매수 사구면이라는 부분들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뭐 내가 빠져나오기 위한 부분들, 만약 잘못 들어갔다면 빠져나오기 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보통 이제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너무 강하면 또 골이 굉장히 깊게 나오기도 하지만, 강한 추세일수록 빠질 때 이제 빠지나 보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올라가거나 반등이 나오는 국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상승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뭐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반전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도 1국면, 2국면, 3국면, 이제 4국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매도 4국면을 보면 200일 이동평균을 급격히 돌파한 주가, 상승한 이동평균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매수 4국면과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선하고 많이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굉장히 멀어지게 되죠. 이것도 과다가 된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이제 주가랑 멀어지면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붙으면 멀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주가가 멀어지면 이제 붙으려는 성질을 이평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동평균선하고 멀어졌을 때 그걸 이동평균선까지 회귀하는 부분들을 노리는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매도 1국면은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 반전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매도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상승 돌파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것도 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래 이제 원칙에 대한 이론은 돌파 후에 돌파를 결국에 이제 실패하고 다시 재차 떨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제 매도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동평균선의 기본 성질 부분에서 주가가 방향성을 이미 결정을 한 상황, 그런 상황이 와 있는 부분이라면 살짝 돌파를 하거나 이탈을 하더라도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원래 방향대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가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3국면이라고 보면 이동평균선이 200일 아래에 있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돌파에 이제 실패를 할 때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에 상승 돌파하고 나서 실패하면 이것도 매도고,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다시 밀리는 것도 이제 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많이 보는데, 여기서 보면 상승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상승을 했을 때는 결국 이 평균값이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평균값이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관성이 상승으로 다 몰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성이 상승으로 몰려 있으니까 주가가 밑으로 빠지게 되거나 눌림이 오면 반전이 돼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죠. 그리고 또 한번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가 되는 측면이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모두가 이 구간에 와서는 이제 매수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눌림이 왔을 때는 이제 매수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매수 3국면이 이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이탈을 하면서 밑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이 살짝 깨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라든지 이평선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상승으로서의 회귀, 관성에 의한 회귀 부분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할 때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뭐 지수 설명을 할 때 최근에 종합지수가 빠지는 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추세선이 맞으면서, 저항을 맞으면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이 맞으면 매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고, 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돌파가 중간에 한 번씩 나온다 하더라도 이 돌파하는 부분들에서 이평선이 이제 횡보나 상승으로 반전되기 전까지는 다시 재차 이평 아래로 밀리면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을 보거나 혹은 종목을 우리가 보고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이나 시장이 계속 어느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 방향성을 기준점으로 놓고 지금 방향성이 하락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계속 하락의 위주에 대한 대응 부분과 그거에 맞는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왔을 때 이게 전환이 언젠가 될 거 아니에요. 하락하다가 전환이 되는 순간에 그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공부한 기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하구나, 이게 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하는 거겠죠.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현재에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다.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익이 일반적으로 날 거고 손실도 일반적으로 날 겁니다.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우리가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꾸준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쌓아갈 것이고, 실력이 없는 부분이라면 사실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상한 거를 이제 시장과 시세라고 하는 엄청나게 급등하는 시세 같은 경우는 내가 일반적인 부분이 벗어나야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시세를 맞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부분을 벗어나야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위험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피하기 위해서 혹은 덤비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랜빌의 이동평균선 8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